파트 8. 서양인 최초로 한국 통사를 저술하다. 로스는 지난 7년이 만주에서 적응하고 중국인과 한국인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면 만주에 돌아가서는 자신이 직접 한글 성경을 조선인들에게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로스는 그동안 조선과 관련된 사료를 바탕으로 제&R8인 출판사의 도움으로 1879년에 한국사를 출판했다. 이는 서양 사람이 한국의 역사에 관해 쓴 책으로 총 14장의 단원이 있으며 고조선부터 1876년의 강화도 조약 때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된 역사책이다.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한국사가 통사적으로 구성되었다. 목차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첫째, 한국의 정치사, 문화사, 사회사가 모두 서술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제13장의 제목이 조선어인 것은 로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조선어 첫걸음을 저술하고 이응찬에게 한글을 배웠던 경험에 비추어서 따로 한글과 관련된 단원을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책에는 선비족, 거란, 여진과 관련된 단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로스가 한국사를 한반도 내에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사적 맥락에서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로스의 한국사 이해는 동북아시아 속에서 바라본 것으로 최근 역사학계가 한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려는 흐름과 비슷한 역사 이해이다. 로스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사마광의 자치통감, 명나라 말기까지 전해져 내려온 역사서인 삼국지, 요동사 등 중국의 역사서들을 찾아서 읽고 공부했다. 그리고 로스는 이응찬에게 한글을 배우면서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들으며 자연스럽게 한글과 한국사를 공부하게 되었다. 로스는 한국사에서 조선이 어떤 나라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는 조선이 고대부터 중국 한족과 유목 민족의 침략을 받았으며 신라보다는 고구려가 한국사의 주인공이라고 서술했다. 그리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소개하였다. 로스는 중국에 맞선 고구려의 자주적인 모습에 주목했으며 중국의 사료를 많이 참고하여 인용했다 하더라도 일부 사료를 비판하고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서 재해석했다. 그는 중국의 대다수 사료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연개소문을 증오했다는 내용을 보고 연개소문이 중국 당나라를 패전시킨 원수였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로스는 역사 소설인 설당연전을 참고하였으며 만약에 고구려의 대다수 백성이 연개소문을 싫어했다면 고구려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당나라에 맞서 격렬하게 항쟁했던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도 내렸다. 그리고 로스는 당나라가 부족한 명분으로 무리한 전쟁을 일으켜서 고구려에 패배한 것이며 당나라의 고구려 침입은 당나라에게 허울 뿐인 전쟁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로스는 고구려의 자주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선인들이 원래부터 자주적인 민족이라고 보았다. 한편 그는 역사에서 여러 차례 일어났던 중국과 조선의 전쟁은 양국이 서로에 대해 전통적으로 증오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증오는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BC 2세기에는 고조선이 한나라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선 조정이 중국인들과 교류한 조선인들을 통제했다고 서술한 내용은 로스가 조선을 자주국가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스는 사료를 토대로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과 연개소문에 관한 공부를 할 때 더 깊이 있게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소설까지 읽었다. 로스가 이 책을 저술할 당시에는 중국 만주에 거주했기 때문에 조선 측 사료를 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중국 측 사료를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서양 사람이 한국의 정치사, 사회사, 문화사를 기준으로 한국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서술했다는 것과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사를 파악하려 했으며 역사소설까지 읽어가며 중국 측 사료에 비판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국사는 의미 있는 역사책이다. 이처럼 로스는 조선인들을 만나면서 조선이 수천 년간 독립된 국가인데 중국이 자국의 역사서에 의도적으로 조선을 속국으로 종속시키기 위해 조선의 위상을 격화시켰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가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조선에 가본 적이 없었음에도 조선 사회에 대한 글도 남겼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각 계급의 특징과 조선인들이 신분에 따라 옷을 다르게 입는다는 사실도 기록했다. 우선 로스는 조선 사회는 영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계급이 상류계급, 중상계급, 하급 계급으로 구분되며 관리가 상류계급에 속하고 농부와 상인이 중상계급에 속하며 수색공인, 재단사, 구두 수선공, 연주가, 형리, 관청의 수행원들이 하층계급에 속한다고 기록했다. 로스가 이 책에 저술한 조선 사회의 세 계급은 조선의 신분제도인 양반, 중인, 상민, 천민과는 다르다. 그는 조선의 신분제도를 제대로 저술하지는 못했다. 한편 로스는 조선에서의 장례, 제사 등이 어떻게 행해졌는지도 적었으며
조선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관원상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나름대로 기록을 참고하여 자세히 저술했다. 로스는 자신뿐만 아니라 나중에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의 종교관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라는 주제의 글을 한 단원으로 구성했다. 그는 조선인들이 신을 상제라고 많이 부르며 조선인들이 많이 믿는 종교에는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 용왕신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다고 기록했다. 로스는 유교를 종교의 명칭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며 윤리 체계라고 보았다. 불멸에 대한 교리는 중국식 불교가 번성하는 곳이면 어디든 필연적으로 따라다닌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영혼이 불멸이라는 믿음은 보편적인 믿음은 아니며 특히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제적인 믿음은 아니다. 저자가 최초로 만난 조선인은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운명을 지닌 영혼을 가졌다는 관념을 조롱거리로 여겼다. 고인이 된 사람과 아주 가까웠던 유족들의 쓰라린 통곡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이제 영원히 가야 한다는 공허한 절망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이다. 우리는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으리 라는 동양의 철학과 종교와 죽지는 않았으나 먼저 간다는 기독교가 얼마나 대조적인가. 설사 틀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은 우리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 떨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생명과 영생을 드러내신 하나님께 그가 인류를 위해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 조선의 상황은 동양의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삶의 성질이 결정된다는 믿음 외에는 일반적인 도덕성이 발 디딜 곳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준다. 로스는 이 책의 종교와 관련이 있는 영혼과 죽음에 대해 조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기록했다. 그는 자신이 처음 만난 조선인이 사람이 영혼을 가졌다라는 관념을 조롱했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로스는 조선인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도 비교했는데 조선인들은 죽음을 영원한 작별이라고 여기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믿으며 살아간다고 기록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썼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적었다.